외롭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피해야 할 건 외로움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문제를 상담해온 27년 경력의 김은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으론 상처를 남기는 여성 유형 8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따뜻합니다. 1. 스킨십에 거리감 0cm 남자 착각하게 만드는 화끈 아줌마. 처음 만난 날 팔짱을 끼고 팔뚝에 얼굴을 기대는 여성.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40대 중반 이후의 남성들이 자주 겪는 착각 중 하나는 이성의 스킨십을 호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 중심엔 바로 거리감 제로의 화끈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갑니다. 팔을 스치고 손을 잡고 웃으며 등을 토닥이며 오빠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덧붙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이 행동은 그저 친한 척일 뿐 특별한 감정이 담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 입장에선 다릅니다. 이 여자 나한테 마음이 있나? 착각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서울에 사는 53세 박 씨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여성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찍은 셀카에 어깨를 붙이고 팔짱을 끼며 요즘 오빠 같은 분 드물어요라는 말까지 들으니 자연스럽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그 여성은 박 씨의 지인을 상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타고난 감각으로 남성이 이성적 신호에 얼마나 쉽게 반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건 연애가 아닌 장난에 가깝죠. 더 위험한 건 이들의 말과 행동이 늘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나 그냥 오빠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만 혼자 착각하고 감정 소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녀의 스킨십은 정말 나만을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패턴일 뿐일까요? 중장년의 연애는 더 성숙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끈 아줌마들과의 관계는 감정의 혼란만 낳을 뿐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은 격렬하지만 마음은 비어있는 사람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년 이후 이성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2. 남자의 지갑을 연애 감정으로 착각하는 계산기 아줌마. 오빠 오늘은 내가 한번 살게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늘 당연하게 밥을 얻어먹고 커피 한 잔조차 지갑을 꺼내지 않는 여성.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남성의 호의를 연애 감정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여성들 중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은 계산기 아줌마입니다. 이들은 데이트를 사랑이 아닌 거래로 바라봅니다. 처음엔 아주 소소하게 시작됩니다. 점심 식사 후 커피를 고를 때 오빠가 사줄 거죠? 라며 웃는 말투. 그 다음은 차가 멋지다며 슬쩍 목적지까지 태워달라는 부탁. 그리고는 요즘 외롭다며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남성의 마음을 흔들죠. 경기도에 사는 58세 최 씨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여성과 몇 차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늘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나왔고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식사 후엔 쇼핑을 원하고 작은 선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건데 오빠는 이해해주잖아요 라는 말에 최 씨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됐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 씨는 그녀가 자신 외에도 여러 남성과 이런 관계를 반복해왔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감정이 아닌 혜택에 반응합니다. 마치 남자의 지갑이 열리는 순간이 곧 관계의 증거라도 되는 듯 행동하죠. 하지만 실제론 마음의 교감은커녕 교묘한 심리 게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되짚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웃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는 무언가 때문일까요? 중년의 연애는 더 이상 장난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남성은 정서적 안정과 따뜻한 교감을 원합니다.
하지만 계산기 아줌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랑을 흉내내며 감정과 돈을 동시에 빼앗아갑니다. 남성의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는 이들의 말은 늘 감미롭습니다. 하지만 진심 없는 감미로움은 결국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이성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비어 있다면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3. 그날 밤 얘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위험한 비밀주의 아줌마. 오빠, 그날 밤 얘기 저 말 안 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성관계에서 비밀은 때때로 설렘이 되지만 그 설렘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걸 비밀로 덮으려는 비밀주의 아줌마와 엮였을 때입니다. 이들은 초반엔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연락도 뜸하고 만남도 조용히. 아는 사람 없는 장소에서만 만나길 원하고 사진 한 장 남기길 극도로 꺼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한 스킨십이나 단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나면 이런 말을 던지죠. 그날 일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나만 알고 있을게요. 문제는 바로 그 비밀이 언제든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한 모임에서 조용히 다가온 여성과 가벼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 외로웠고 순간의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걱정 마세요. 절대 말 안 해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의 가족, 직장, 인간관계까지 파고들며 간접적으로 협박 같은 말도 서슴지 않았죠. 이들은 비밀을 무기로 삼아 관계를 주도합니다. 겉으로는 난 아무 말도 안 해요라며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 침묵을 이용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에게 유리할 땐 언제든 그 비밀을 노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이 여자 너무 조심스러워 보이긴 했는데 사진 안 찍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엔 배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자신만의 플랜 B를 위한 장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중장년의 이성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이 아닌 정보를 무기로 삼는 관계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사진 한 장, 문자 하나, 대화 녹음은 오래 남아 흔적이 됩니다. 진짜 관계는 숨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용할 수 있지만 숨어야 할 이유는 없어야 합니다. 비밀로 시작된 만남은 언제든 불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4. 전 남편 욕으로 시작해 내 인생까지 물어뜯는 피해망상형 아줌마. 만남의 시작부터 전 남편 이야기. 걔는 인간도 아니야. 나 진짜 힘들게 살았어. 이런 말로 공감을 요구하는 여성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 상처는 때론 이해의 매개가 되지만 그 상처를 끊임없이 이용하는 사람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그 중심엔 바로 피해망상형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방패로 삼고 현재의 만남조차 끊임없이 그 상처에 끌어다 붙입니다. 난 믿었던 사람에게 다쳤어. 남자는 다 똑같더라.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현재의 당신까지 그 과거의 가해자처럼 몰아갑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1세 이 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몇 차례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과거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싶었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전 남편 욕이 반복되었고 그 감정은 점점 이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간 똑같이 변하겠지. 오늘 연락 늦은 거 일부러 그런 거죠? 이런 말들에 지치기 시작했고 결국 만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성은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고 조금의 실수나 거리에도 큰 상처를 입은 척합니다. 그 결과 남성은 끊임없이 사과하고 맞춰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치유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의 고통을 이용해 현재를 지배하고 싶은 걸까요? 건강한 관계는 과거를 나눌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과거에 끌려가선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공감이 아닌 무기가 될 때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중장년의 이성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되 그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진짜입니다. 5. 대화 주제가 전부 몸 얘기 수위 넘나드는 19금 중독 아줌마. 오빠 요즘 밤에 잠은 잘 자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던 말이 시간이 갈수록 수위를 넘나들며 당황스럽게 들려온 적 있으신가요? 중년 남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여성 유형 중 하나, 바로 모든 대화를 19금으로 끌고 가는 수위 중독 아줌마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솔직하고 화끈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은근한 농담에 웃고 조금은 민망한 주제를 거리낌 없이 꺼내며 상대방에게 이 여자 나한테 마음이 있나?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에게 나는 애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는 말을 두 번째 만남에서 꺼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당황하면서도 은근히 설렜다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그런 얘기를 주변 누구에게든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성적인 대화를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 오빠한테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말은 못하지만 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말로 남성의 심리를 흔들고 경계를 허물게 만들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말의 수위가 아닌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감정 없이 던져지는 자극적인 언어는 일시적인 설렘일 뿐 결코 신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웃으며 듣던 얘기가 어느 순간 상대방의 불편함을 무시한 채 계속되는 야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과의 감정 교류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자극적인 말로 상대의 반응을 즐기는 걸까요? 중년의 이성 관계는 성적 긴장감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진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언제나 선을 넘는 사람은 결국 관계도 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6. SNS엔 청순, 현실은 막장 이중생활 즐기는 양면성 아줌마. SNS에선 책 읽는 사진, 꽃 한 송이 옆에서 미소 짓는 셀카. 댓글엔 힐링 중이에요. 조용한 하루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남자 셋과 저녁 약속을 잡고 그중 누굴 고를지만 고민하는 여성. 바로 양면성 아줌마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선 누구보다 청순하고 지적이며 외로움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데 능합니다. 요즘 참 대화가 그립네요. 가을 타는지 마음이 허하네요. 이런 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여자는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한 여성의 SNS에 매료되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 대화를 나누고 감정이 오가는 듯 했죠.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그녀는 이미 2명의 남성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김 씨는 그저 심심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었습니다. 이중 생활의 무서운 점은 상대가 자신의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에 감동하고 깊은 문장에 위로받은 줄 알았던 감정이 결국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늘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꿉니다. SNS에선 상처받은 여성이지만 현실에선 가장 적극적으로 남자를 탐색하죠. 나는 진지한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라는 말 뒤엔 근데 오빠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감성에 약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여성에게 자연스레 마음이 기울게 되죠. 하지만 이 감정을 이용해 SNS에선 청순 컨셉, 현실에선 사냥 모드로 움직이는 여성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감동이었나요? 아니면 연기였나요? 진짜 사랑은 한 얼굴만 있으면 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7. 내가 왜 널 만나줬는지 몰라 끝없이 비교하는 상위 1% 코스프레 아줌마. 내 전 남친은 외제차만 탔어. 전에 만났던 사람은 사업체도 몇 개나 했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중년 남성을 가장 위축시키는 여성 유형, 바로 스스로를 상위 1%라고 착각하며 끊임없이 비교하는 코스프레 아줌마입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누군가를 소환합니다. 전 남자친구, 친구, 남편, SNS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당신과 그들을 대놓고 비교하죠. 오빠는 그 나이에 왜 아직 이러고 있어? 내가 왜 널 만나줬는지 가끔 나도 몰라. 듣는 순간 가슴 깊이 상처가 새겨지는 말입니다. 부산에 사는 56세 정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몇 차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남 내내 자신이 예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고 어디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만 늘어놓았죠. 정 씨는 점점 자신이 시험에 든 사람처럼 느껴졌고 결국 자존심이 상해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진짜 상류층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보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죠. 자신을 과장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 우위에서 관계를 컨트롤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여잔데 오빠는 뭘 해줄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닌 거래, 감정이 아닌 평가.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삶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움츠리게 만들기 위한 환상일까요? 중년의 이성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꾸미지 않은 진심, 비교 없는 공감. 그게 없으면 어떤 만남도 결국 서로를 상처내는 관계가 됩니다. 진짜 상위 1%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자꾸만 비교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과는 사랑이 아닌 경쟁만 남게 될 뿐입니다. 8. 정작 본인은 외롭다며 접근하는데 알고 보면 남편 있는 아줌마. 요즘 너무 외롭고 누군가랑 진짜 대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며 다가온 여성이 사실은 남편 있는 유부녀였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중장년 남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관계, 바로 외로운 척 접근하는 유부녀 아줌마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불행한 아내처럼 포장합니다.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같은 집에 살아도 남보다 먼 사이야. 이런 말을 반복하며 남성에게 위로와 감정의 틈을 만들어 넣죠. 처음엔 불쌍해 보입니다. 진짜 사랑받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위험한 관계의 중심에 들어선 겁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조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여성과 알게 됐습니다. 서로 비슷한 나이의 대화도 잘 통했고 감정도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불쑥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결혼한 상태예요. 그냥 오빠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그랬어요. 이미 감정이 깊어진 상태였기에 조 씨는 쉽게 끊지 못했고 결국 정신적, 금전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공통점은 외로움을 핑계로 접근하지만 정작 그 외로움을 해소해줄 진심은 없습니다. 그저 감정의 틈을 메워줄 상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순진한 중년 남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의 외로움은 당신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바깥의 관계를 탐색하는 건 결코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관계를 시작할 때만 해소됩니다. 남의 가정 속 빈틈을 채워주다 보면 결국 당신 인생의 구멍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심에서 피어나는 존중과 책임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사람에 대한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정도라면 그건 경계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룬 아줌마 유형들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흔들고 관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미끼로 삼고 친근함을 무기로 씁니다. 말은 따뜻하지만 행동은 냉정하고 계산적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설렘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 만남이 인생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더 이상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 존중, 그리고 서로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지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따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